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만에 다시 두 자릿수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추석 가족 모임을 통한 전파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11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조치가 가장 필요할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는 69명이어서 전날은 세 자릿수로 또 늘었었는데 다시 두 자릿수로 내려왔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네,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직 그 수도권에서 대부분 발생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제 연휴 때 이제 노출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잠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 말에 증상이 나타나거나 감염이 시작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서울에서 발생하신 분들의 어떤 감염 경로를 보면은 대부분 감염 경로 조사 중인 사례들이 굉장히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것도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 되겠고, 확진되신 분들의 어떤 접촉자를 조사하는 것을 통해서 감염 경로라든가 아니면 숨어 있는 집단 감염 같은 건 없는지 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결국에 지금 계속해서 조용한 전파가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감염 경로를 모르시는 분들은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했더니 양성이 나왔는데 어떻게 감염됐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분들을 통한 이제 가족이라든가 지인은 이미 감염되셨을 가능성이 많고 또 그분이 활동하시는 어떤 소규모 집단에 따라서 소규모 집단 감염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앞서 간단히 단신으로도 전해드렸는데 특히 대전 같은 경우에는 함께 벌초 갔다 왔던 가족들이 감염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추석 그 연휴 기간 일가족 간 감염 사례, 전북 정읍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좀 있었는데 그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도권에 지금 유행세가 많은데 추석 연휴를 통해서 인구 이동이 있으면서 비수도권으로의 어떤 전파를 좀 우려했었는데 지금 사례 같은 경우에 또 비수도권에서 비수도권 또 수도권에서 수도권 내로 이동이 많아서 여러 가지 인구들이 섞이면서 감염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잠시만요. 지금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시작된 것 같은데 브리핑 먼저 듣고 전문가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97명이십니다. 어제는 사망자가 2분 발생하셨고 누적 사망자는 427분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주요 발생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도봉구 다나병원 관련하여 격리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51명입니다. 경기 화성시 가족 모임 관련하여 10월 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6명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가족 관련하여 10월 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7명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마스터 플러스 병원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6명입니다. 대전 일가족 지인 모임 관련하여 10월 4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입니다. 부산 부산진구 지인 모임 의료기관 접촉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입니다. 이외 발생에 대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경우 브리핑 후 대변인실을 통해 이를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유입 환자 발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8일 기준으로 해외 유입 확진자는 9명이었습니다. 외국인은 7명입니다. 해외 유입 국가를 말씀드리면 필리핀, 미얀마 각 1명, 인도네시아 3명이며 폴란드 1명, 미국 3명입니다. 오늘은 인플루엔자 등 여러 호흡기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손 씻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스크와 함께 가장 유용한 예방법은 손 씻기입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자신의 얼굴을 손으로 접촉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것이 의외로 호흡기 감염병의 주요 전파 경로가 되기도 합니다. 즉, 코로나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도 손을 통해 전파되는 확률이 결코 작지 않다는 뜻입니다. 질병관리청이 2018년에서 19년 사이 정책 연구 용역을 통해 소아와 어르신에서 얼마나 자주 손으로 얼굴을 접촉하는지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1시간 동안 얼굴에 22회 손을 접촉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점막 부위로는 코 4.7회, 입 2.9회, 눈 1.8회 접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아의 경우는 이보다 더 높은 빈도로서 1시간 동안 46회 접촉합니다. 입이 12.7회, 코 10.2회, 눈 4.9회 순입니다. 만약 바이러스에 오염된 손이 얼굴의 점막 부위에 접촉하게 된다면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염의 경로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하지 않는 감염자가 재채기를 할 때 습관적으로 손으로 입을 막는 경우를 가상해 볼 수 있습니다. 손은 분비물에 오염되게 되고 오염된 손이 문의 손잡이와 같은 사람이 손이 자주 닿는 사물을 접촉하게 된다면 다중 전파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 다른 사람의 손이 다시 오염된 사물에 접촉하게 되고 바이러스가 사멸되기 전 코나 입과 같은 부위에 접촉하게 된다면 그것은 직접적인 접촉 없이도 바이러스를 호흡기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해 원인을 알 수 없는 조용한 전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 속에서 가능한 자주 손을 씻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백신이 도입되기 이전까지 혁신적인 방역 수단을 기대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가장 기본적인 예방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혁신적인 방역 수단이 됩니다. 오늘 하루 한 번 더 많은 손 씻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들었습니다. 주요 발생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브리핑과 질의응답은 YTN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전문가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교수님과 함께 대전 사례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조금 전 브리핑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확진자가 8명에서 12명으로 늘었고요. 지역사회 감염 우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가족 중에 400여 명이 근무하는 연구원 직원도 있고 중학생 손녀도 있고요. 또 추가 동선에서 중학생 공부방 야구단 접촉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감염된 경로를 지금 역학조사가 끝나봐야지 알겠지만 370번 70대 어르신이 먼저 치표 환자가 되셨는데 그러니까 이분의 3대 가족 7분이 이제 한꺼번에 다 감염이 되신 사례가 되겠고 네. 감염 경로는 추정할 때 70대 어르신의 지인이 먼저 감염되셔서 이렇게 전파가 된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 접촉자 추적 조사 중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그 지인 감염이 확인된 사례로 좀 보이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가족 중에는 중학생도 있고 연구원 직원도 있고 그 노출 일자가 이제 10월 1일이라고 보게 되면은 5일부터 출근하셨다고 치게 되면은 한 4, 5일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염력이 있으신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추가적인 확산 우려는 아무래도 이분들이 감염력이 있지만 얼만큼 방역 수칙을 잘 지키셔서 마스크 착용을 잘 하셨는지, 거리 두기를 하셨는지, 손 씻기를 잘 하셨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추가 확산 우려가 좀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접촉자 전수조사를 한 거에서 아마 추가적인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그 양성으로 전환되신 분들이 없는 걸로 봐서 확산세가 아직 많이 된 건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지금 노출돼서 현재는 음성이지만 자가격리 14일 기간 동안에 또 추가적인 접촉자 중에 확진자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어떤 관리가 필요하실 텐데 만약에 접촉자를 충분히 잘 찾아서 지금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나오신 분들을 자가격리를 잘 하게 되면은 이분들을 통한 추가적인 N차 전파를 우리가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접촉자 추적 조사를 빨리 해서 음성일 때 확인하고 격리를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지역 확산은 조금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또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말씀드린 거는 대전의 사례입니다. 벌초 뒤에 함께 식사를 한 일가족이 확진을 됐고 그와 관련된 확진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가 하면 또 추석 연휴 때 전북 정읍 사례도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북 정읍의 양지마을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동안 알려졌던 기존 발생 경로와 다른 경로가 또 나왔다면서요. 네, 기존의 그 전북 133번 30대 여성분이 이제 집계 환자로 처음 확인됐는데 처음에는 그 29일 날 서울에 사시는 오빠를 통해서 감염이 된 것으로 추정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전에 26일 날 그 마을에서 다른 결혼 피로연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고 거기서 50여 분 이상의 많은 분들이 또 식사를 같이 하시면서 거기에 오셨던 분들에서 감염자가 확인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대전 133 전북 133번 환자를 통해서 전염이 이어진 것이 아니라 반대로 식구들을 통해서 전북 133번 환자분이 거꾸로 감염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접촉자에서 양성이 나왔는데 증상 발현일이라든가 또 아니면 접촉 사건들을 분석을 통해서 어느 분이 좀 먼저 감염이 됐고 감염 전파 경로가 어떻게 됐는지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가 좀 마무리돼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결혼 피로연에서 최초 전파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고요. 피로연 참석자 중에 방명록에 기재되지 않은 한 10명이 뒤늦게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타 지역으로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접촉자도 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타 지역에서 전염돼서 참석하셨을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또 여기서 감염이 되셔서 다른 지역으로 재확산시켰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벌써 9월 26일이면 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좀 늦었지만 빨리 접촉자를 확인해서 추가적인 감염자가 없으신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다른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 가장 우려스러운 게 또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 비율이 여전히 높다는 점일 텐데 지금 어제 기준으로는 일단 20% 아래로 내려오긴 했는데 여전히 20%에 육박하는 수치거든요. 아직은 불안한 요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감염 경로 물론 이제 조사 중인 사례 그러니까 나중에 또 역학 조사를 해보면은 연결고리를 찾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일단 우리가 방역망 관리 밖에서 접촉자 추적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 아니고 감염 경로를 모르게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해서 밝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어디서 감염됐는지 감염원이 계실 거고 또 그 감염원이 발견된 지표 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도 감염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파가 또 계속 N차 전파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감염 경로를 모르는 한 분의 발생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숨은 감염자가 있을지 이것은 또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걸 좀 종합해 봤을 때 이제 오는 11일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가 될 텐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이번 추석 연휴뿐만 아니라 이번 주말 연휴에도 또 대규모 이동이 또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 추세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최소한 일주는 좀 연장해서 추세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발생한 어떤 집단 발생 수라든가 아니면은 감염 경로 불명 비율, 또 방역망 내 통제 비율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기존에 있던 어떤 1단계 그 규칙이 아주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은 참고치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1단계에 해당되지 않는 아직 발생 건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바로 1단계로 완화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1주 후든 2주 후든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감염 경로 불명 비율도 줄어들고 좋아진다고 해도 거리두기를 완화하게 되면 언제든지 재확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리두기를 완화를 하면서 재확산 위험을 어떻게 방지하고 재확산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조기에 인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과 대비를 한 다음에 완화를 해야지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등교 수업 확대 여부도 정부의 이런 그 거리두기 완화 여부에 발맞춰서 이렇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등교 수업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아무래도 1학기 때는 그래도 우려했던 만큼 어떤 학교 내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등교 수업이 재개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지금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학생들 중에서 확진자들이 등교를 할 가능성이 있겠고 또 우리가 무증상 등교한 학생을 통해서 학교 내 전파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것인가, 기존의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되겠지만 혹시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보완하거나 더 강화해야 할 그 핵심 방역 수칙 같은 것은 없는지 한번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좀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 이제 등교 수업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좀 조기 인지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더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해외에서는 이제 뭐 여러 나라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좀 한번 참조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어느 나라에서는 이제 뭐 생리식염수를 입을 헹군 다음에 뱉은 침을 이용해서 학생들의 어떤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자가 면봉으로 채취한 다음에 그걸 제출해서 그것을 모아서 검사를 한다든지, 뭐 다양한 검사법들을 한번 고민해봐서, 물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제 선별 검사를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제약이 없다고는 알려져 있지만, 또 보다 좀 접근성을 높이고 또 많은 검사를 확대하기 위해서 좀 다양한 방안을 한번 고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내일부터 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글날 연휴가 있지 않습니까? 반짝 연휴가 사흘간 진행이 되는데, 뭐 서울 도심 집회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관광지에도 사람이 몰릴 것에도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할 수 있는 일은 뭐 최선의 일은 개인 방역을 잘 지키는 것뿐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다중 이용 시설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고, 또 꼭 가시더라도 마스크를 잘 착용하셔야 되겠고요. 손위생도 잘 해주셔야 되겠고, 또 이제 다중 이용 시설 중에서 마스크를 벗게 되는 식당이라든가 카페 이런 데는 위험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 그런 상황에서 노출을 좀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어떤 개인 방역 수칙뿐만 아니라 어떤 이런 다중 이용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주어진 핵심 방역 수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잘 나와 있긴 하지만 조금 더 보완하고 아니면 좀 완화하고 어떤 건 좀 강화할 부분은 없는지 좀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감 접종이 다시 재개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 상온 노출 우려가 워낙 그 국민들에게 다가온 게 컸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번에 정부에서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투명하게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 온도 측정 기록 장치까지 다 공개를 했기 때문에 500만 도수 중에서 이제 조금 의심이 되는 48만 도수는 다 회수를 했고, 나머지 분량은 적정 온도가 잘 지켜진 백신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맞으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수거한 48만 도수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지는 이제 전문가 심의를 좀 거쳐서 논의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재개되는 독감 예방 접종은 품질에 또 유통 과정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맞으셔도 되겠고요. 다만 이제 독감 백신 자체가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10에서 20% 정도 경미한 부작용, 그리고 아주 드물게는 또 심각한 부작용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독감 예방 접종할 때 문진 사항, 뭐 현재 발열 상태가 아닌지, 아니면 독감 예방 접종에 금기 사항은 없는지 잘 확인하시고, 또 맞았을 때 이상 반응이 있으시면 또 담당 주치의선생님과 상의해서 추가적인 대처를 지도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기 때문에 독감 걸리지 않도록 안심하시고 독감 예방 접종 맞으셨으면 좋겠다는 설명이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